그때는 이미 너무 깊은 물속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발이 닿지 않았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삼켜버렸습니다. 입으로 코로 바닷물이 꿀꺽꿀꺽 들어왔습니다. 얘야, 살려다오. 그 순간 믿었던 손이 깊은 바닷속에서 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는 그날 낯선 타국의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니, 버려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에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가족은 할머니와 함께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짐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평소 껄끄럽던 며느리가 이번 여행에서는 시종일관 다정했습니다. 마중 나온 여행사 직원도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신가 봐요. 참 보기 좋은 모녀네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관계가 회복되는 건가? 이 여행이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쁘구나. 아들이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으로 정말 행복한 추억 만드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존중받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웃음 뒤에 차가운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필리핀 관광은 물놀이가 전부였습니다. 손주는 스노클링을 하고 아들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해산물 요리도 맛보고 가족들의 웃음을 보며 천국이 따로 없구나 생각했지요.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보험은 제대로 들어둔 거지? 당연하죠.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어요. 이젠 이 방법밖에 없어. 안 그러면 우리 모두 길거리에 앉아야 해. 그때는 아들 내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이 순간이 더없이 행복했고 아들 내외에게 고맙기만 했습니다. 식사 후 모두들 다시 물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랑 물에 들어가 보세요. 물이 맑아서 불가사리도 보이고 열대어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물속 구경은 하셔야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물안경을 쓰고 본 바닷속은 황홀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서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았죠. 심장은 쿵쾅거리고 정신은 점점 아득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며느리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건가?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힘센 손으로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해변에 눕혀진 채 정신을 잃고 있었던 제 귀에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주위를 둘러보니 가족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아무도 없는 거지? 저를 구해준 사람은 현지 여행사 직원이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호텔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짐도 사람도 흔적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은 말했습니다. 이미 체크아웃하고 떠나셨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수소문하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방금 전 비행기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 무서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차라리 그 바닷속에 나를 놔두지. 왜 살려낸 거냐고. 저는 구해준 여행사 직원조차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는 처절하게 버려졌다는 현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가이드 총각, 어떡해요? 내 여권이 없어요. 내 여권이 사라졌습니다. 지갑도 여권도 핸드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는데 차라리 잘 됐습니다. 그냥 필리핀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영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 며칠 후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여전히 애들 얼굴을 볼 용기는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애들도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품으며 스스로 위로했지요. 애들 만나면 나를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말할 겁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용기를 내서 집에 가보니 글쎄 그 집은 이미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이사를 갔고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난 확실히 버려졌습니다. 그제야 마주하기 두려웠던, 인정하기 두려웠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여행은 저를 버리기 위한 여행이었다는 것을요. 나에겐 이제 갈 곳조차 없구나. 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살아났을까요? 갈 곳이 없는 할머니는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근무하던 경찰관이 의자를 끌어주고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신분증은 있으신가요? 여권도 지갑도 휴대폰도 다 잃어버렸어요. 경찰관은 할머니 이름과 주민번호를 받아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야간 당직 주민센터에 연락을 걸었습니다. 여기 어르신 한 분이 보호가 필요하십니다. 임시 숙소 연계 가능할까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 연락처는 없으세요? 아드님이나 며느님.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을 더 이상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번호를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번호를 눌렀고 소화기 너머로 차가운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어르신, 오늘은 일단 여성 일시보호소로 가시죠. 내일 아침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지원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얇은 담요를 할머니 어깨에 덮어주고 간단한 보호 요청서를 작성한 뒤 순찰차로 임시보호시설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낯선 침대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손에 맡겨졌구나.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 복지팀의 사회복지사가 보호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부터 도와드릴게요. 며칠 머무르실 임시거처와 식비 지원, 필요하시면 의료진료 연계도 가능합니다. 복지사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위기상황조사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받고 계세요?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신청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공공임대나 복지주택 입주를 목표로 하시죠.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어 여성 보호시설이나 고령자 쉼터에서 지내시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며 계속 동행하겠습니다. 복지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가족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볼 수 있겠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주의 대기 끝에 저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문턱이 낮고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비상 호출벨이 벽에 붙어 있었고 1층에는 작은 공동식당과 복지관 상담 창구가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
주민센터에서 보내준 이불 세트와 세면도구, 지역 봉사단체에서 받아온 쌀 한 포대가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 사무실 직원이 말해줬습니다. 할머니, 여기서는 아무 걱정 마세요. 응급벨은 여기 있고요. 야간에도 응답합니다. 주 2회 건강 체크가 있고 주 1회 안부 전화가 나갑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저는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1층 공동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의 이름을 묻고 지난 생을 나눴습니다. 금세 입주자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깔깔거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를 버린 가족들은 멀어졌지만 저를 살려준 낯선 이웃들은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가슴에 묻은 채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한때 가족으로부터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집과 가족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손길, 주민센터의 협조, 그리고 복지주택의 작은 방 하나가 할머니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가 지금 외롭고 두렵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을 붙드는 손은 가족만이 아닙니다. 사회도, 이웃도, 그리고 바로 당신 자신도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들 부모님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